클로드 코드 써보셨나요? 처음엔 진짜 신기해요. 와, 이게 되네 하고. 근데 얼마 지나면 슬슬 막히기 시작합니다. 플러그인은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MCP는 또 뭔지 모르겠고, 유튜브 보면 다들 엄청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거요, AI 탓이 아닙니다. 순서 문제예요. 오늘 그 순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0단계 로드맵으로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명확해져요. 왜 클로드 코드가 안 늘었는지 이유 알게 되고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오늘부터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가 딱 보여요. 자, 시작할게요. 클로드 코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아세요? 처음부터 플러그인 깔고 MCP 5개 연결하고 프레임워크 설치하고 시작해요. 뭔가 세팅이 빵빵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쓰다 보면 이상한 게 생겨요. 오류가 나는데 어디서 난지 모르고 클로드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AI가 멍청한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AI가 멍청한 게 아닙니다. 이해 없이 도구만 쌓아 올린 거예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올림픽 선수용 장비를 다 사줬어요. 최신 수경, 전신 수영복. 근데 정작 물에서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숨은 언제 쉬는지 모르면요, 그 장비가 무슨 소용이에요. 클로드 코드도 똑같아요. 기초부터 쌓아야 나중에 뭔가 이상해졌을 때 내가 직접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클로드 코드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근본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계속 막혀요. 클로드 코드는요, 치매 걸린 아인슈타인이에요. 복잡한 코드 짜고 아키텍처 설계하고 에러 디버깅하고 엄청 잘해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오늘 대화한 내용을 내일 대화 시작하면 완전히 잊어버려요. 어제 이 방식은 절대 쓰지 마라고 했는데 새 세션 켜면 그 지시가 없던 일이 돼요. 어제 함께 고친 버그를 오늘 또 만들어요. 내 코딩 스타일, 내 프로젝트 규칙, 지금까지 쌓은 모든 맥락, 새 대화 여는 순간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대화 중간에도 침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10단계가 중요해요. 이 침해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클로드 코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1단계부터 가볼게요. 1단계입니다. 플러그인 없이 기본 상태로 시작하세요. 클로드 코드 처음 켜면 그냥 터미널 창이에요. 까만 화면에 텍스트만 있어요. 뭔가 허전해 보이죠? 그래서 다들 바로 플러그인 찾고 세팅 만지고 싶어 하는데요. 딱 일주일만 참으세요. 이 기간에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이 치매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해요. 파일을 어떤 순서를 읽는지, 복잡한 작업을 어떻게 쪼개서 하는지, 오류 나면 어떻게 혼자 복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이걸 모르면 나중에 플러그인이 뭘 해주는지도 몰라요. 아, 이 플러그인이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거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질 않아요. 그냥 블랙박스거든요. 기본 상태로 써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이건 고치고 저건 못 고치지? 왜 대화가 길어지면 이상해지지? 그 질문이 생기는 게 성장입니다. 2단계 튜토리얼 지옥에 빠지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블로그 읽고 강의 듣고 또 다른 영상 보고 5시간을 공부했는데 정작 내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클로드 코드는 이론으로 넣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100시간 공부해도 실제로 타보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넘어져 봐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들 거 하나 정하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아요. 가계부 앱이든 일정 정리 도구든 내가 쓸 거 하나 정해서 클로드랑 같이 만들어 보세요. 완성도 50%짜리 앱을 만들면서 배우는 게 완벽한 튜토리얼 10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요. 3단계예요. 3단계부터는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킬을 써보고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써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이 작업 또 하는 거 아냐 하고요. 배포할 때마다 클로드한테 똑같은 순서 설명하고 코드 리뷰할 때마다 같은 기준 얘기하고 커밋 메시지 쓸 때마다 같은 형식 알려주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여기서 스킬이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작업 순서를 레시피처럼 저장해 두는 거예요. 볶음밥 만드는 법을 매번 구글링 하는 대신 내 레시피 노트에 적어두고 꺼내 쓰면 되잖아요. 스킬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특정 규칙이 있다고 해봐요. 이걸 매번 설명하는 게 귀찮잖아요. 스킬 파일 하나 만들어 두고 사용하면 끝이에요. 스킬의 또 다른 장점, 토큰을 거의 안 먹어요. 호출할 때만 로드 되거든요. 스킬 10개 설치해도 기본 소모가 거의 없어요. 3단계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2번 이상 반복한 작업이 있으면 그걸 스킬로 만드세요. 4단계는 MCP를 연결해봐요.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클로드 코드에 팔다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GitHub MCP 연결하면 클로드가 직접 PR 만들고 이슈 달고 코드 리뷰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 MCP 연결하면 실제로 웹페이지 열고 클릭하고 스크린샷 찍을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MCP 연결하면 DB에 직접 쿼리 날릴 수 있어요. 이걸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MCP입니다. 즉 팔다리를 달아줘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5단계는 MCP 대신 스킬이나 CLI 툴을 사용하는 테크닉을 익히는 겁니다. MCP를 켜는 순간 대화 시작 전부터 비용이 날아갑니다.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드 코드를 쓸 때 쓰이는 일종의 연료예요. 이 치매 아인슈타인의 기억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용량이 꽉 차면 오래된 기억부터 지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MCP 서버들은 세션 시작할 때 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라는 목록을 통째로 클로드 머릿속에 밀어넣거든요. 여러분이 대화 한 글자도 쓰기 전에 이미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측정한 수치가 있어요. MCP 서버 5개 켜놓으면 전체 용량의 41%가 사라진대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주 안 쓰는 기능은 MCP 대신 스킬로 만들어두세요. 스킬은 호출할 때만 로드되니까 기본 소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안 쓰는 MCP는 끄세요. 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했으면 기본 세팅은 다 됐습니다. 튜토리얼 레벨이 끝난 거죠.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작동시키고 반복 작업은 어떻게 저장하고 MCP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수의 영역이에요. 6단계부터는 클로드를 진짜 내 방식으로 길들이는 방법이거든요. 6단계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 전체 10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클로드한테 상황에 딱 맞는 정보만 골라서 주는 기술이에요. 이 치매 아인슈타인한테 뭘 기억하게 할지, 뭘 잊게 할지 설계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돌아가고 매번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인수인계 문서 한 장을 잘 써두고 출근할 때마다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에서 그 인수인계 문서가 cloud.md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만들어두면 클로드가 대화 시작할 때 자동으로 읽어요. 프로젝트 구조, 코딩 규칙, 자주 쓰는 명령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다 써놓으면 매번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cloud.md를 너무 길게 쓰는 거예요. 일단 다 써놓자 해서 1000줄, 2000줄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길면 긴 만큼 토큰을 먹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규칙은 클로드도 다 못 따라와요. 사람도 규칙이 100개면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슬래시 이닛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cloud.md보다는 AI, 즉 클로드가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cloud.md 파일에다가 기입을 해둬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고했던 얘기입니다. 컨텍스트 컴팩션이에요. 클로드 코드는 치매 노인이라고 했죠. 클로드 코드는 컨텍스트가 일정량 쌓이면 자동으로 압축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강제로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치매 발작이 오는 거예요. 컴팩션이 발동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컴팩션 전에는 지시를 100% 따르던 클로드가 컴팩션 후에는 그 지시를 위반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해요. 이미 고쳐달라고 했던 버그가 다시 나타나요. 클로드가 어떤 파일을 읽고 있었는지 잊어버려서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컴팩션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는 cloud.md를 짧고 핵심적으로 써두세요. 컴팩션이 발동돼도 cloud.md는 다시 자동으로 읽히거든요. 결국 cloud.md가 이 치매 아인슈타인의 장기 메모리예요. 두 번째, 슬래시 클리어 명령어를 적극적으로 쓰세요. 관련 없는 새 작업 시작할 때는 무조건 슬래시 클리어를 사용하세요. 대화를 쌓지 않고 깨끗하게 시작하면 컴팩션이 발동될 일이 잘 없습니다. 세 번째, 작업을 잘게 쪼개세요. 한 대화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컴팩션이 와요. 한 세션에 하나의 작업만 하는 습관이에요. 컴팩션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해야 돼요. 7단계는 토큰 줄이는 방법론들이에요. 첫 번째, 필요 없는 파일은 주지 마세요. 로그인 기능 고치는데 전체 프로젝트를 다 읽힐 필요는 없잖아요. 로그인 관련 파일만 주세요. 클로드가 읽는 파일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토큰이 절약되고 컴팩션도 늦게 와요. 두 번째, 모델 선택이에요. 클로드에는 여러 모델이 있어요. 복잡한 설계는 오프스가 많지만 코드 수정이나 간단한 작업은 소넷이 훨씬 빠르고 저렴해요. 작업 난이도에 맞는 모델을 골라 쓰는 게 토큰도 아끼고 속도도 빨라요. 세 번째, MCP 대신 CLI 도구와 스킬을 사용하세요. 파일 검색은 그랩 명령어로 되고 간단한 배포 작업은 스킬로 만들 수 있어요. MCP는 진짜 필요할 때만, 나머지는 가볍게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8단계는 이제 본인이 한 세션에 얼마나 쓰는지 직접 확인해봐요. 6에서 7단계에서 최적화 기법 다 배웠잖아요. 이제 실제로 적용하고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복잡한 작업 하나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봐요. 스킬도 써보고 컨텍스트 관리도 해보고 최적화 기법들 전부 적용해서 진짜 어려운 작업 하나를 완주해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리 예산이랑 똑같아요. 한 달에 식비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절약해요. 먼저 내가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줄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규모 프로젝트면 대략 이만큼 쓰겠구나 하는 감각이 생기면요. 플랜 선택도 현명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실제 소모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플랜 선택하면 너무 많이 사거나 너무 적게 사거나 해요. 9단계는 클로드 코드 맥스 플랜을 써보신다면 한 개까지 써보세요. 맥스 플랜 구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본 프로 플랜 위에 두 가지가 있어요. 5배짜리가 월 $100, 20배짜리가 월 $200예요. 이 단계를 왜 해야 하냐고요? 차를 처음 샀을 때 주차장에서만 타다가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타본 상태로 이 차 성능 다 알아 하는 분 없잖아요. 실제로 밟아봐야 이 차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범위에서만 쓰다 보면 그 모습밖에 못 봐요. 엄청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드 코드로만 해봐야 그 능력이 진짜로 보여요. 그리고 이건 클로드 코드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걸 클로드 코드로 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뭘 클로드한테 맡기고 뭘 내가 해야 하는지 명확해져요.
마지막 10단계는 하니스 찾기입니다. 하니스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등산할 때 몸에 묶는 안전줄 있잖아요. 그게 하니스예요. 절벽에서 떨어져도 잡아줘요. 클로드 코드에서 하니스는 클로드가 내 방식대로 일관되게 실수 없이 일하도록 잡아주는 구조예요. 그냥 클로드 코드는 자유롭게 뭐든 해요. 근데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클로드가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거나 세션마다 다르게 행동하거나 할 때 하니스가 그걸 막아줘요. 오마이 클로드 코드, 슈퍼파워즈 등 다양하게 많으니까 취향껏 골라보세요. 하니스를 10단계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1에서 9단계 경험 없이 처음부터 하니스 쓰면 기능이 너무 많아서 뭘 왜 쓰는지 모르는 채로 도구만 쓰게 되거든요. 충분히 기초를 쌓고 나서 써야 진짜 효과가 나요. 자, 전체 정리해 볼게요. 클로드 코드는 치매 걸린 아인슈타인입니다. 천재인데 기억을 못해요. 오늘 알려드린 10단계는 이 천재를 어떻게 세팅하고 관리할 것인가예요. 1단계는 플러그인 없이 기본 상태로 시작하세요. 이 천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2단계는 실전 프로젝트를 배우는 겁니다. 튜토리얼 지역 탈출하고 지금 당장 만들어 보세요. 3단계는 스킬 만들기입니다. 반복 작업을 레시피로 저장해서 매번 인수인계하는 수고를 없애세요. 4단계는 MCP 연결하기입니다. 필요한 팔다리를 붙여줄 때예요. 5단계는 MCP 토큰 최적화입니다. 안 쓰는 MCP는 끄고 자주 안 쓰는 기능은 스킬로 만들어서 기억 용량을 지키세요. 6단계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클로드.md가 장기 메모리예요. 짧고 핵심적으로 쓰고 슬래시 클리어로 컴팩션을 피하세요. 7단계는 토큰 절약 방법론입니다. 작업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MCP 대신 CLI와 스킬, 필요한 파일만 주는 테크닉을 길러보세요. 8단계 내 소모량을 파악합니다. 내 작업 패턴을 숫자로 알아야 해요. 9단계는 한 개까지 써보기입니다. 진짜 능력을 직접 확인해요. 10단계는 하니스 찾기입니다. 원하는 플러그인 중에서 내 스타일에 맞는 하니스를 골라보세요. 핵심은 하나예요.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 10단계를 1단계에서 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올라가면 기초가 없어서 흔들려요. 지금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 지금 3단계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어디서 막혔는지 있으면 같이 써주세요. 제일 많이 나온 단계는 한번 심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클로드 코드 쓰시는 분들 커뮤니티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이 순서 몰라서 헤매는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